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뇨병의 원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짧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에는 소아당뇨 그리고 성인당뇨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소아당뇨의 원인은 자가 면역 때문에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성인당뇨의 원인은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상 혈당 수치 한번 새겨볼까요? 공복 정상 혈당 수치는 100 이하죠. 식후는 140 이하입니다. 식후는 2시간 후 재는 혈당을 얘기하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죠. 정상 혈당과 당뇨병 사이에 정상도 아니고 당뇨병도 아닌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혈당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의 목표 혈당 수치는 바로 그 당뇨 전 단계에 위치하는 것.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슐린 결핍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뇨병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성인 당뇨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인형 당뇨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세포가 힘들어서, 세포가 탈진해서, 세포가 더 이상 일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가 힘이 들어서 이 포도당이라는 일감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인슐린이라는 작업 반장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과식 보이시죠? 운동 부족, 비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운동하지 않고 과식하고 단 음식 무절제하게 먹게 되면 비만해지겠죠. 결국 체지방이 쌓여서 당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우에도 이런 원인 때문에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쌀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요. 쌀밥,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 2공기도 거뜬히 해치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생기기 직전에 제 체중이 90kg에 육박했었습니다. 그때 벌써 10년 전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식단, 잘 절제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70kg대 초반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성인형 당뇨병의 원인, 이게 바로 비만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인형 당뇨병의 원인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인 바로 혈액 속의 지방입니다. 당연히 비만이 혈액 속에 지방 성분들이 많이 떠다닐 테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쉽고 그래서 세포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당뇨병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체중 줄이셔야 됩니다. 체지방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음식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 이 지방을 먹게 되면 내 체지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체지방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가지밖에 모르셔서 그런 건데요. 체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 자체를 섭취해서 지방이 쌓여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쌓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처럼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설탕 음식 그리고 흰쌀밥,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지방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당뇨병의 원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밥, 빵, 면, 떡, 과일, 설탕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당뇨병의 원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당뇨 유전자는 존재합니다만 이 유전자가 100% 발현이 되는 유전자는 아닙니다. 100% 발현되는 질병들을요, 유전병이라고 따로 구분하거든요. 당뇨병은 100% 유전병은 아니에요. 당뇨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 해도 환경이 그 유전자의 발현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당뇨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전적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부모님의 식사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럼 커서도 부모님의 식사 습관 그대로 식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나의 당뇨병이 자식에게 가는 이유는 이러한 식사 습관, 문화적인 유전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당뇨병의 원인 한쪽 보시면 여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 극심한 스트레스는 틀림없는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보면요. 스트레스 막 받게 되면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손발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소화기의 운동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 중에 특이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신체 반응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 모든 반응들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목적,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진다? 스트레스는 막 받고 있는데 이건 미리 혈액 안에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높여주는 반응인 겁니다. 미리 혈액 속에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포도당을 쏴주고요. 내장 쪽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팔, 다리 쪽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팔다리 근육 쪽으로 모아주는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요, 원시시대에 사는 인간 조상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생명 보호 장치였습니다. 인간 조상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현대인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겠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요, 근육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있죠. 업무에서 스트레스 받죠. 학업에서 스트레스 받죠. 이걸 어떻게 팔다리 근육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끙끙 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요, 어떻게든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관 속에 포도당 농도가 막 높아지고 있고, 이 높아진 포도당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안 쓰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췌장이 하죠. 인슐린을 막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많아진 인슐린 때문에 세포는 점차적으로 인슐린의 명령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당뇨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당뇨병, 이건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무조건 팔다리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팔다리 근육을 움직여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췌장을 보호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하는 것, 스트레스 상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그건 팔다리 운동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똑같습니다. 짜증이 나도 팔다리를 움직이고요. 화가 나도 팔다리를 움직이고요. 가만히 앉아서 참고만 있으면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혈당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혹시 알겠는데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호흡 운동 하시면 됩니다. 호흡 근육이라도 움직여서 근육을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거예요. 10초 이상.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그 다음에는 폐를
이렇게까지 수축시켜야 10초 동안 10초 이상 내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편하게 힘 빼면서 들어오는 숨까지 마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건데요. 그러면 호흡 근육을 최대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들이마시는 거 크게 하고 내쉬는 거 작게 하고 이러면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를 부르는 약물과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